버스가 흙탕물을 가르며 차선조차 안 보이는 도로를 달립니다. 탑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하는 사이 빗물은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들어찼습니다. 지난 8월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서울 강남구에서도 도로 곳곳이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늦가을 도로가에 쌓여있던 낙엽이 빗물바지를 막으면서 배수가 잘 안 된 탓입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배수로 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물이 배수로로 아예 못 나가고 흐르고 있는 거를 보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물이 차오르자 시민들이 하나둘 팔을 걷어붙이고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삽을 들고 나와 쌓인 낙엽을 퍼내고 맨손으로 배수로를 막은 낙엽을 걷어냅니다. 물이 발목까지 빠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머뭇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맨손으로 이제 막힌 하수구를 낙엽을 막 치우는 거예요. 침수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밤사이 620여 차례 긴급 배수 작업 등에 나섰고 경찰도 투입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인천 부평에만 66.5mm, 서울 성북구엔 58.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여 가구 침수와 일부 정전 사태가 있었지만 민관이 함께 발빠르게 배수 작업에 나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잦아지는 국지성 기습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에도 주변의 배수로를 점검하고 틈틈이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SBS 배군입니다. 오늘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네 배수로 뚫어주신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흙탕물이 가득한 도로 위 한 남성이 배수로에서 쓰레기를 뽑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옆에는 한 여성이 뽑아낸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종량제 봉투를 들고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A씨는 아저씨가 배수로를 뚫으니까 10분도 안 돼서 그 많던 물이 다 빠졌다면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도 한 남성이 쓰레기로 막힌 도로 배수관을 맨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A씨는 강남 영웅을 보고 감동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멋진 아저씨가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영웅이십니다.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좀 버리지 맙시다. 도대체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시민들이 나서는 거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 일대 도로입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1시간도 채 안 돼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인 등 주민들이 앞다투어 빗물바지 주변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도로에 가득 찬 빗물은 점점 빠져나갔고 큰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바지는 지상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평소 쓰레기로 차 있거나 악취가 난다고 덮어두는 경우 큰 비가 올 때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빗물바지는 물이 땅 위로 최대 2.7cm 차는데 그쳤지만 빗물바지가 3분의 1 정도 가려지면 수위가 2배 높아지고 전부 가려진 경우는 채 10분도 안 돼 인도 위로 물이 넘쳐 차오릅니다. 또 빗물바지 아래 배수로에 흙과 나뭇가지만 있을 땐 배수가 계속 이루어지지만 담배꽁초와 비닐봉지 등 쓰레기가 섞인 경우는 물 흐름을 막으면서 금세 빗물바지 위로 역류해버립니다. 서울시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월에서 6월 각 자치구에 40억 원을 지원해 전체 빗물바지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지만 이 예산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역에 설치된 빗물바지 55만 7천여 개의 평균 청소 횟수는 올 들어 1.44회에 그쳤습니다. 주기적으로 빗물바지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무엇보다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빗물바지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한 대전 둔산동의 한 거리.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빗물바지엔 손님들이 피고 버린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오물 냄새와 담배꽁초 투기 등의 이유로 빗물바지를 아예 장판으로 덮어놓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서울에서도 피해가 많이 컸는데 비가 많이 와서 대전에서도 이거
배수 시설이 막혀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전기가 연결된 풍선 광고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들 모두 설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가로수에는 옆에 있는 풍선 광고물에서 나온 전기선들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감전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서울 동작구에선 이번 수도권 폭우 때문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요새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선이 있다 보면은 감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무섭고 위험한 것 같아요. 건물 벽면과 길가 한복판에 붙은 불법 현수막들도 센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면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배수구 막힘의 주범이 됩니다.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정비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맨홀 및 배수로 정비 상태, 지하차도, 배수 펌프 시설 등을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있을 호우에 대비하여 저희가 호우특보 발효 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과 지난해 수해로 거리와 집이 온통 물에 잠기고 도심 물난리를 겪었던 대전과 천안. 과연 이대로 안전한 걸까요? TJB 양정진입니다. 빗물에 잠긴 사거리에 낙엽이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차올라 도로인지 강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차도에서 넘친 물은 보행로까지 뒤덮었습니다. 타이어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지만 이미 길에 들어선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천천히 가면 돼? 무슨 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아. 침수된 지하도를 사람들이 벽에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건너갑니다. 사람이 못 다녀 이게 오고 가고. 길에 흩어져 있던 낙엽 더미가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울 종로구 송월동엔 86.9mm의 비가 내렸는데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11월 최다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경기 광명엔 시간당 최고 30mm, 하루 새 1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낮부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 70mm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때 아닌 가을 폭우는 우리나라 동쪽에 유난히 큰 고기압이 발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렸는데 새벽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 겨울을 재촉하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비가 그치는 옥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에서 15도가량 크게 낮을 것으로 바람도 강해져 서울과 동해안 등에선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